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주차 5월 6일에서 5월 12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 자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일관, 경제사회정책은 시장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 이론에 입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국민의힘 총선 패배에 대한 진단 없이 대통령 거부권만 쳐다보는 집권 여당의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로 깃발을 흔들고는 있지만 정치 선거 제도와 경제사회정책 개혁 비전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적대적 공정관계 속 국회의원 권력 노름 21대 임기가 다 끝나가네요. 임기 끝나기 직전 외여성 외해외 출장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공수처 대통령 눈치나 보면서 김건희 수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죠. 사법 형량은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전산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하고 또 수사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국가 행정조직체계 붕괴시키는 일이고 수사하여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재벌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결과가 저출생 등 사회 문제인데 재벌 총수가 지금 한국 경제를 걱정하기는 하는데 원인 규명이 잘못됐네요.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재벌부자 감세 비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식 금융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그 결과 경제 위험성은 증가해 왔는데 이것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 유럽연합, 대만, 일본의 투자 규모와 비교하거나 재벌 앞선 대규모 제조 공정인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에만 집중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무기 수출 산업이 방위 산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5조 1항 침략 행위 금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규모 민간이 살상이 벌어지는 전쟁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헌법의 우리나라 평화헌법의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를 방해하는 산업이 아니라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재벌 부자의 자영업 시장 침투가 확대되어 왔고 장시간 노동 체제에서 대기업 고용률이 낮은 결과 자영업자 수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생존이 어려운 지형입니다. 물론 높은 임대료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더 늘리고 자영업자 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도 국내 생산 제품과 같은 기준으로 검사,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AI를 단순히 기술적 관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토건국가의 결과는 자원의 불평등 배분과 낭비,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분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 인상에 못 미치는 소득 대체율, 정부가 조세 재정 통해 연금에 재정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무주택자 피해자로 이름을 바꿔 불러야 합니다. 이 무주택자 피해자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도 공범입니다. 전면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제시하고 그 내용으로 의사수를 증원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 없는 2,000명 정원 의사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돌파할 명분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차등 없이 기초금 40만 원 지급하고 재산과 소득에는 세금으로 환수해 형평성을 기해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부처 신설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전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트폭력, 부모, 자식, 연인, 부부 사이는 서로 존중의 대상이지 소유나 지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만나고 헤어지는 법을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막말과 보고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재받아야 합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실업 급여를 낮추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정년 연장이라 해서 무조건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 노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억제 또는 삭감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양곡법 논란에서 쌀에 국한하지 말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식량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재인 윤석열 정권은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싸고 탈원전과 원전 공방을 벌였지만 양쪽 모두 원전과 핵진흥 정책을 편 정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주둔군 지휘협정, 소위 말하는 소파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협정은 양국이 합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한국 정부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방위비를 뜯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네오라인 축출에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냉전 체제에서 벗어나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중, 한러 관계에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군사 무기 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9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